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자, 또 한 주 만에 뵙고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화창합니다. 그죠? 상당히 좋고요. 그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다 보니까 오늘은 왠지 이 생활에서 한번 일탈을 하고 싶던데요. 근데 그 일탈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갑자기 이제 어딘가 호련히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와 보니까 지역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한번 안 가본 데를 가본다면 양산을 제가 안 가봤는데, 양산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 가본 데는 아니고 또 안 가본 데가 순천이죠. 이제 순천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데, 근데 문제는 가면 뭐합니까? 오라고 해야 가는데, 지금 뭐 오라고 손짓도 안 하고 발짓도 안 하는데 참 가기가 참 민망하네요. 자, 오늘 또 이제 하루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44쪽이에요. 44쪽에 이제 5번 그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부터 이제 취득세 일반적인 이제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죠. 그 5번하고 6번은 같이 갈게요. 그 44쪽에 5번의 그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하고 6번의 세율에 의한 분류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세금 계산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기가 되죠. 그럼 는 뭐가 나오느냐? 산출 세액이 나오죠. 항상 과세 표준 나오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시하고 산출 세액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였죠. 결국은 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였다. 이때 요 기준의 표시 방법은 두 가지였죠. 어떤 금액에 의한 것이 있고 일정한 뭐 수량 등에 의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가액에 의한다. 가액에 의한다면 예를 보고 종가세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수량 등에 의한다면 이건 뭐가 돼요? 종량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금액적인 요소, 어떤 금액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종가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금은 요건 이제 종량세의 성격을 띠는데요. 요건 이제 금액에 의해서 세금 부과가 아니고 어떤 량에 의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중에 보겠지만 등록세에서 이런 등기가 있어요. 건수에 의한 등기. 이런 건수 등기는 대표적인 종량세에 속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면 지난주 했던 것만 해볼게요. 자, 어떤 갑이 자, 토지를 취득했다. 땅을 취득했다. 자, 취득하게 되면 이제 무슨 세를 내야 합니까? 그죠? 이 갑은 이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세금을 내려면 이제 세금 계산이 돼야 되죠. 항상 어떻게 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제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이거예요. 너 얼마에 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산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갑이 산 금액은 1억이래요. 1억 주고 이 땅을 샀다. 그럼 그 1억이라는 금액이 뭐가 돼요? 과세 표준. 그럼 그 1억 곱하기 몇 퍼센트?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 특정 금액. 자, 과표는 세금 산정을 떴던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뭐가 돼요? 과세 표준이고, 자, 지금같이 이게 금액으로 표기됐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종가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금액적인 요소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일부 종량세 나중에 보겠지만 등록세에서 이제 말소 등기 같은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갑의 토지에 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이 한 건이 설정돼 있다. 어떤 은행에서 근저당이 한 건 설정돼 있다. 근데 은행 돈을 다 갚았어요. 다 갚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어떻게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 그럼 이제 돈 다 갚으면 이 근저당권이 혼자 말소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